그 도형이 짜증나서 못 푸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치, 수민아? 넌 여기 좋아하나? 여기는 애들이 문제 어릴 때 어렵게 내면 내가 말했잖아. 다 어려서 못 푸니까 좀 쉬운 거 나오는 거 위주로 조금 풀도록 하고 어려운 거 나오면 이제 과감하게 이번에도 번호를 잘 정해서 찍는다. 우리 형준아 이번에 번호는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한번 끝까지 남자가 지조가 있다. 남자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나올 때까지 간다. 그 강력한 그 믿음으로. 형 주원아, 너 몇 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찍는 번. 지원이요? 어. 3번 4번. 뭐 하여튼간에 뭐 이번에는 좀 잘 찍기를 바라면서 일단 한 개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한 개 맞아야지 이제 그냥 보통인 거고 두 개 이상 맞으면 일단 조금 잘 맞은 거고 이제 세 개 맞았다. 그날은 이제 로또를 사도 되는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약간 그런 느낌. 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랑 삼각형의 넓이가 있는데 가장 근본은 뭐냐? 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이번 단원에서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영어로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죠. 트라이앵글이 뭐죠, 선생님?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단원의 주인공은 누구다?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다 어디서 성립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다 어디서 성립한다? 삼각형에서. 첫 번째, 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우는데 사인이 들어간 법칙이겠죠. 아무리 우리가 바보래도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봐봐. 느낌으로 딱 봐봐. 우리가 이게 삼각형에 6요소가 있잖아. 삼각형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삼각형에 6가지 요소가 있어. 우리 주원아 아니? 삼각형은 좀 알아야 돼. 삼각형이 6요소라고 알거든. 6요소. 6개가 존재하는데 크게 보자면 각 3개랑 변 3개예요. 근데 정말 짜증나는 게 여기는요 커플이 이루어져 있어요. 오 마이 갓! 솔로는 없어요. 수민아 솔로가 없대 삼각형. 자, 잘 보세요. 자, 삼각형을 좀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꼭지점이나 각은 보통 대문자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자 봅시다. 이 각, 홍준아, 요 각하고 누가 커플일 것 같냐? 여기 A라고 하면 누구일 것 같아요? 얘 커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오, 하네. 알고 있네. 이게 우리가 각 A의 대변이라 불러요. 대변. 똥이 아니에요. 이 대자는요, 마주보의 대자. 마주보는 뭐다? 변이다. 마주보의 대자를 써서 대변이라고 해서 똥이 아닙니다. 이름은 외우기 쉽죠? 대변. 그래서 마주본다 해서 이게 A면 얘도 A인데 얘는 이제 소문자로 써요. 변의 길은 뭐라고 한다고요? 소문자. 그럼 봐봐. 느낌으로 보자. 주원아, 네가 딱 느낌 봤을 때 이 각이 커져.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각이 커지면 이 A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변은. 왠지 커질 것 같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각이랑 얘랑 곧바로 정비례하지 않아요. 이 각의 사인 값과 이 변의 길이가 정비례해요. 이 각의 무슨 값? 사인 값. 근데 사인은 어디까지 증가하죠? 사인 값은 어디까지 증가하죠? 90도 때까지는 증가를 하잖아. 사인 값은. 다 그랬잖아. 이거 그랬잖아. 90도 때까지는 커지잖아요? 그럼 변의 길이도 같이 커진다. 오케이? 이걸 이제 증명할 건데, 그러면 봐봐. 이 각이 있고, 이 B야. 그럼 여기 뭐라고 부를 거 같냐? 소문자 B가 되겠죠, 이렇게. 이 각 B니까. 대변. 여기도 C면, 여기도 C. 그래서 삼각형의 6요소가 다들 커플을 이루고 있어요. 솔로는 살 수 없는 더러운 세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 A각이랑 A, B각이랑 B.
이게 다 커플이에요. 솔로가 없어요. 그죠? 솔로 지옥이다. 이런 거. 삼각형 흉요소입니다. 너무 어렵니? 어려워? 그냥? 그래서 느낌이 오죠? 아, 이거 커지면 왠지 이거 커질 것 같은데? 이거 작아지면 이거 왠지 작아질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법칙이 바로 사인 법칙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삼각비를 조금 써야 돼요. 뭐를 써야 된다고요? 삼각형에 나오는 삼각비. 빠바밤. 따라란. 삼각비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요. A, B, C. 이때 여기가 90도라고 했을 때, 요 A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되겠고, 여기가 C가 될 텐데, 자, 문제! 띠리린, sin A는 뭘 것인가, 주원아? sin A. 넌 누구냐? 오! 안에 빗변문의 높이죠. 이 각을 마주보는 대변이 바로 높이에요. 각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죠. 만약에 이 C가 기준각이었다면 뭐가 높이가 되는 거야? C가 높이가 되는 거야. 마주보는 놈이 높이야. 각에 따라 달라져요. 커플링인 놈이 높인 거고요. 그 내가 깔고 뭉개고 있는, 각이 깔고 뭉개고 있는 거를 무슨 변이라고 그러죠? 밑변. 밑에 있다. 맞잖아. 그치? 밑에 있잖아. 깔고 뭉개져요. 마주보고 있는 놈은 높이. 그래서 sin A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A는 뭐가 되죠? 우리 형준은? B분의 C. 이게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죠. 탄젠트까지 이제 알면은 C분의 A,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요거만 알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중학교 때 몇 가지를 알면 되는데, 혹시 중학교 때 기억나냐? 우리 원주가 기억나냐? 중학교 때 원주가? 원주가 기억나냐, 원주가? 원주가 그거 혹시 기억나? 원주가. 자, 리멤버. 자, 이게 호가 기준이거든요? 호가 기준인데, 이 호가 기준으로 와서, 이 호에서 중심에다가 연결하면, 무슨 각이다? 중심에다 연결했으니까? 중심각. 호에서 중심으로 연결하면 무슨 각이다, 이게? 이게 중심각이에요? 중심각. 중심이 연결했잖아. 원의 중심에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요거를? 이 원에서 이 원의 둘레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죠? 이름 있잖아. 파이 할 때 나오잖아. 파이 할 때. 원주. 우리가 원의 둘레의 길이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른다? 원주라고 불러요. 원의 둘레의 길이를. 오케이? 그러면 원주각은 중심에다 연결하면 중심각이었잖아. 그럼 원주각은 어디다 연결해야 될 원주각일 것 같아? 주원아. 그럼 원주 연결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원주 위에다가 한 점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요 각을 이 호의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이게 중3 때 배우는 거야. 중3 때 다 호가 기준이야. 그래서 이 원주각은 이 중심각의 몇 분의 몇이냐면 2분의 1이야. 2분의 1.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합니다. 중3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주각은 여기도 나올 수 있고 여기다가 끌 수도 있잖아. 여기다가 끌 수도 있잖아. 왜냐면 원주가 워낙 많으니까. 중심은 하나밖에 없지만 원주는 뭐 엄청 많잖아. 위에 엄청 많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니까 이 모든 원주각은 같을까 다를까? 다 같겠죠. 왜냐면 중심각이 딱 하나가 나오는데 중심각이 다 2분의 1이잖아. 다 같다는 거야. 그래서 원주각 이 호가 같은 원주각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정도까지 아시면 이제 사인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사인 법칙 다 알아요. 이것만 알면 이제 다 알지. 자, 짜자잔, 짜자잔. 대글지 아니야? 대글지 아니야? 더 연습해야 돼? 이 정도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릴 거야. 내접한다는 건 뭐냐? 원에 내접하는 건 뭐냐? 모든 꼭지점이 다 원의 둘레 위에 있어요. 원주 위에 있어요. 한 개라도, 그러니까 이런 건 내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내접하는 삼각형이 아니야. 모든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원의 원주 위에 있어요. 이래야지만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모든 꼭지점이 다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원의 위에 있어요. 원주 위에 있어요. 한 개라도 없으면 내접하는 삼각형이 아니에요. 여기 삼각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A, B, C.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자, 이 sin A와 이 A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커플링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잡아봐. 느낌을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중심각을 한 바퀴 다 돌면 몇 도죠? 360도죠. 맞아, 맞아. 그럼 원주각은 이거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원주각 한 바퀴 다 돌면 몇 도가 되겠죠? 180도가 되겠죠. 반절이니까. 그러면 반원의 원주각은 몇 도가 되겠어? 전체 한 바퀴 돌리는 게 180도였잖아. 그럼 반원의 원주각은 몇 도가 되겠죠? 90도가 되겠죠. 반절이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요. 자, 봐봐. 내가 이 각을 옮길 건데 어떻게 옮길 거냐면 직각 삼각형에 나오도록 옮기기 위해서 어디 지나가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겠습니다. 중심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원의 중심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게 반원이 되기 때문에 이 반원의 원주가 몇 도가 된다? 90도가 돼. 그럼 왜 이렇게 90도에 집착을 했냐? 직각 삼각형이 나와야지만 삼각비를 쓸 수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야지 삼각비를 쓸 수 있으니까? 직각 삼각형.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 원주각 이제 쓸게. 여기 90도인 거는 이게 반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90도가 된 거야. 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게 A라는 거는 뭐의 원주각이냐? 이 호 BC의 원주각이란 말이야. 보이나요? 이 A라는 게? 그러면 얘도 원주각인데 얘도 뭐야? 호 BC의 뭐가 되는 거야? 원주각이죠. 그러니까 이 각이나 같은 거야. 왜냐면 같은 호의 원주각이기 때문에.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을 어디로 옮긴 거야? 이 삼각형을 옮긴 거야. 왜 이렇게 옮겼냐? 직각 삼각형이 나와야지 뭐를 쓰기가 편하니까? 삼각비. 그럼 봐봐. 그럼 이제 다 끝났어. 자, 이게 sin A'이라고 할게. 자, sin A'이나 sin A랑 똑같을 거야. 각이 같으니까. 그러면 sin A'은 아까 했지? 빗변분의 뭐가 되는 거지? 높이죠. 그럼 빗변이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게 빗변인데 이 빗변이 지금 지름이잖아.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2R인 거야. 빗변이 2R인 거야. 반지름의 2배. 지름이니까. 그래서 2R분의 자, 높이는 마주보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sin A가 빗변분의 높이로 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A' 대신에 뭐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각이 같으니까 sin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만들 때 얘네 둘을 체인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R은 sin A분의 A가 나온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A만 하는 게 아니라 B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C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다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돼요. sin B분의 B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sin C분의 C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오케이. 자, 그때 재밌는 거 봐봐.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다 비례식인데 이 변의 길이는 뭐에 비례한다? 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 각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30도, 40도, 50도 비례하는 게 아니라 30도의 사인 값에 정비례하고 뭐 B가 45도면 비례식이 다 똑같아. 뭐로 똑같이 나온다?
지름으로 항상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A가 커지면 sin A도 커져야 돼. 왜냐면 이게 항상 일정해야 돼.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그 페이지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걸 증명해 준 거예요. 114페이지 나와 있는. 그래서 사인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냐?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는 뭐에 비례한다? 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sin A, sin B가 예를 들어서 뭐 1대 2였어. 그럼 변의 길이가 B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당연하지만 1대 2가 되는 거야. 사인 값의 비를 알면, 사인 값의 각의 비를 알면 뭐에 비교할 수 있다? 변의 길이의 비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사인 법칙. 사인 법칙. 그럼 어려요? 어려요? 왜 질문했다? 왜 질문했다? 왜 피세요? 아니 왜 책을 닫아 갑자기? 페이지 114페이지야. 페이지 114페이지. 자, 그러면 얘를 언제 쓰냐라고 한다면 얘는 봐봐. 얘는 첫 번째 봐봐. 내가 공식을 쭉 쓸게요. 느낌을 뭐 예제를 하면서 이제 보겠지만 내가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를 몰랐어. 반지름의 길이를 몰랐다면 이거 만약에 이 네 개를 안다고 쳐봐. 이 중에서 세 개를 알아야 돼. 이 중에 세 개를 알아야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커플링이 딱 돼 있겠지. 두 커플이 있어. 두 커플 중에서 최소한 누구를 알아야 돼? 세 개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얘랑 얘를 알아야지만 누굴 구할 수 있는 거야?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반지름을 모르면 예전에 반지름을 모르면 반지름만 알면 얘를 알잖아? 그럼 뭐 얘만 알아도 얘를 구할 수 있어요. sin A만 알아도 얘를 구할 수 있어요. 뭐 A만 알아도 sin A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반지름을 몰라. 그러면 뭐 이렇게 네 개 중에서 세 개는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네 개 중에서도 세 개는 알아야 돼. 넷 중에 세 개는 알아야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는 거는 커플들끼리 짝을 딴 다음에 그 중에 세 개를 알아야 돼. 이때 무슨 법칙이 쓴다? 사인 법칙이 쓴다. 커플들이. 여기는 나와 있잖아. 솔로 지옥이에요. 일단 솔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솔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인 법칙만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코사인 법칙은 또 그때 배우고 또 하나씩 풀고. 코사인 법칙도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중학교 정도 수준이어서 증명 자체가 어렵진 않아. 뭐 사인 법칙의 증명이 엄청나게 어렵네. 그렇지 않아요. 코사인 법칙의 증명이 없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피타고라스 정리만 써도 끝나거든. 그래서 증명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 푸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뭐 예제를 하나 볼게요. 페이지 115페이지에 보면 788번을 보세요. 788번을 딱 보면은 이게 커플링이 딱 보이거든요. 대놓고 봐봐. 주원아 보이지? 788번. 봐봐. A랑 각 A. 오, 커플. 오케이, 커플? 자, C하고 C. 이 중에 이 네 개 중에서 몇 개 알았냐 지금? 주원아? 이 네 개 중에 몇 개 알았죠? 3개. 그럼 나머지 하나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커플이 됐잖아. 커플. 오케이. 이 중에서 3개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그게 뭐다? 사인 법칙이야. 그러면 자, 사인 A분의 사인 60도죠? 사인 60도분의 A가 5예요. 그 다음에 사인 C, 사인 45도분의 C가 있는 거죠. 그럼 C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커플들 중에서 3개를 알면 나머지 한 놈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사인 60도 다 알잖아. 이거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대각선끼리 같아. 비례식입니다. 대각선끼리 곱한 것 같다. 2분의 루트 3이랑 C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 대각선끼리 같다. 이 합은 되고요. C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 올라가서 5루트 이렇게. 그럼 유리화시킨다고 분모 분자에 뭐 곱하겠죠? 루트 3을 곱하겠죠?
여기 루트 3을 곱하기 있죠? 그럼 3분의 5 루트 6이 바로 C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사인 법칙 쓰는지 대충 느낌이 옵니까? 커플 됐을 때 누구를 알아야 된다? 세 개를 알아야 된다. 세 개는 알아야지 나머지 하나를 구할 때 바로 누굴 쓴다? 그때 바로 사인 법칙을 쓴다. 반지름을 알면 좀 편하게 구할 수는 있다. 뭐 그런 거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커플을 다 주는 거야. 커플 다 알면 반지름 구할 수가 있겠지. 커플을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약간 사인 법칙은 약간 커플링 느낌이야. 커플링 느낌. 공식을 받을 커플링 느낌. 솔로 지옥이다. 이 느낌이 온다는 거지. 오죠? 야, 보다 보면? 안 오냐? 솔로 지옥 느낌 오죠? 커플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문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사인 법칙 위주로 일단 해볼게요. 805번으로 넘어갈게. 코사인 법칙은 나중에 배우고 805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A스텝에 있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려고 A스텝 풀어준 거야. 아, 이때 커플 나와야 될 거야. 커플. 그러니까 사인 법칙 하기 어렵지 않거든? 혹시 사인 법칙 문제가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맞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봐봐. 805번도 딱 보는 순간, 자, A, B, A, 그 다음에 B 물어봤어. 완벽하죠. 805번. 야, 커플링에서 딱 3개 줬잖아. 야, 대놓고. 보이냐? 봐봐. A, O, 그 다음에 A 각 줘요. 커플끼리 했을까요? 커플 지용 느낌으로. 그 다음에 B 다 줬잖아. 그리고 이제 B 각 뭔가 물어보잖아. 근데 B 각 대신에 뭘 물어봤냐면 코사인 제곱 B를 물어봤죠. 자, 딱 봐도 커플링 느낌이 딱 오죠. 얘는 사인 법칙이고. 선생님 봐봐. A, B, B. 완벽하잖아. 그죠? 이거 딱 봐도 커플에서 3개 중에 알았다. 딱딱 커플 중에서 3개 알았다. 아, 사인 법칙이다. 알아야 된다. 그럼 뭐, 그거 어때요? 사인 60도 분의 A. 사인 B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쓰냐? 코사인 제곱 B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로 구하는 거죠. 사인 B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맨날 썼잖아.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지겹죠? 뭐 제곱해가지고 1 되는 거 이제 좀 많이 해가지고 얘는 이제 웬만큼 제일 공부 안 해도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겨울 정도 아닙니까? 자, 그럼 사인 B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사인 60도 몇이냐? 주원아. 2분의 그래요. 대학교 곱할게요. 또 이렇게 곱하고. 5 사인 B는 곱하면은 2루트 3이 되겠고요. 사인 B는 뭐가 된다? 5분의 2루트 3이 된다. 일단 이제 대입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 B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커플링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얘 하나 넣은 거예요. 요 공식. 지겨운 공식. 엄청 지겨운 공식. 사인 B 구에다 대입하면은 코사인 제곱 B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커플이잖아. 딱 봐도. 그 사인 법칙은 딱 봐더라도 커플들 중에서 3개 알면은 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어떤 느낌인지 딱 오지 않나요? 아직 안 오냐? 커플. 주원이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왜 헤매고 있습니까? 헤매고 있어요. 헤매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나오면, 기본적인 게 나오면 조금 쉬운데, 문제가 이제 응용이 되면 좀 어려워지긴 해요. 그게 뭐 807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짜증나는 문제인 거죠. 807, 808, 809 이렇게 응용이 되면은 조금 풀기가 조금 그지 같다.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응용된 문제들인 거죠. 응용이 안 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응용 안 된 게 당연하겠지만 학교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앞장에서. 그럼 이런 건 맞을 수 있다는 거야. 뭐 못 맞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왜 못 맞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맞으시면 되겠고요. 뭐 어렵게 나왔어요. 그럼 다 같이 어렵겠죠. 그럼 다 같이 이제 찍으시면 되겠어요. 너무 어렵게 됐다고.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거를 하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뭐 약간 어려운 것들의 만약에 그 뭐지? 예를 든다면 그런 문제가 뭐 807번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조금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인 거고. 근데 이제 언제 문제가 복잡해지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는 이 문제가 쉬울까 어려운가를 또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시험 볼 때 얘는 어려운 거야? 제끼요? 얘는 쉬운 거야? 풀어? 이거를 또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일단 첫 번째는 앞장에서 나오면 좀 쉬운 확률이 높은 거고,
뒤에서 나오면 좀 어려울 확률이 높겠지만 그림을 봤을 때 삼각형이 한 개 나오잖아? 쉬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삼각형이 몇 개 나오면 쉽다고요? 삼각형이 몇 개 나오면 쉽다고? 한 개. 한 개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 돼. 이건 무조건 쉬운 문제야. 이건 놓치면 안 돼. 놓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삼각형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게 절대로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곧바로 사인 법칙을 쓰면 되니까. 그럼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냐? 약간 애매하게 나오죠. 봐봐. 810번 보세요. 810번을 보면 여기 삼각형이 대충 몇 개가 보이냐면요. 삼각형 몇 개 보이냐, 주원아? 810번, 800. 세 개가 있죠. 이게 요 삼각형도 있고 요 삼각형도 있고 이 큰 것도 있어요. 지금 총 3개 삼각형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은 다 삼각형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 삼각형 놀이거든요. 근데 삼각형이 여러 개가 나오면 어디서 어떤 공식을 쓸지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이 한 개만 있으면 답 좀 넣어줘. 무조건 하나 그냥 쓰면 돼요. 쓸 게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복잡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이 작으면 적을수록, 문제 안에 삼각형이 적으면 적을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A, B가 6루트 3이 된다고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각이 60도예요. 그 다음에 A라는 각이 몇 도냐면 지금 75도예요. 그럼 나머지 각은 몇 도죠? C각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C각은 45도가 되겠죠. 왜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새 내각의 합은 당연하겠지만 180도이기 때문에 이때 이 P가 BC 위를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짜증나겠지만 그때 sin CAP 요 각을 내가 테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sin 그 다음에 CP 여기 요각 그러니까 sin 세타분의 CP는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의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을 묻는 거겠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자, 잘 봐봐. 날 봐. 여기 커플이죠. sin C분의 AP가 커플이죠. 어떤 삼각형에서 커플이죠? 요 삼각형에서 커플이죠. 그죠? 맞아.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여기 75도 몰라요. 특수각이 아니야. 60도 특수각이야. 여기 45도 특수각이야. 그럼 큰 삼각형 보세요. 일단 큰 삼각형은 요렇게 커플링이에요. 요렇게 커플링. 그러면 주원아, 어디 길이를 먼저 구할 수 있겠냐? 여기 알고 여기 알고 여기 알아. 그럼 어디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AC. 맞죠? 그냥 특수각 아닌 놈들은요 조금 미안하지만 왕따를 시키는 게 근본인 거죠. 그치 수민아? 아니야, 특수각도 왕따 시켜요? 특수각은 무조건 살아나야 됩니다. 거기 문 좀 잘 닫아주세요. 좀 시끄러운 것 같다. 오늘 방송이 문이 열리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A씨부터 구할게요. sin 45도분의 6루트 3. 큰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sin 60도분의 AC. sin 없이. 그러면 이게 2분의 루트 2고.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같잖아. 이렇게 곱하면은 6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랑 2분의 루트 2 곱하기 AC 없어지고 6, 3, 18이죠. 18이죠. 루트 2로 나눠.
그럼 AC는 9루트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요 사인 세타분의 CP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잖아. 못 구해요.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얘랑 같은 값이 뭐죠? 사인 법칙에서? 이 삼각형에서 보니까 이렇게 같아. 요 각. 요 각이랑 이 값이 사인 세타분의 CP의 값은 여기서 요것분의 요거예요. 루트. 그러면 이건 사인 뭐라고 할까? 45도니까 135도 마이너스 세타? 9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이 이 값인 거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구해요. 그럼 여기서 왜 못 구하냐? 수민아 이거 왜 못 구하는 줄 알아? 얘도 모르고요. 얘도 몰라. 둘 다 바뀌어. 둘 다 바뀌면은 이 상태로 못 구하는 거야. 사인 세타분의 CP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사인 세타도 여기도 몰라요. 여기도 몰라요. 이러면 절대 못 구해요. 고등학교 때. 둘 다 몰라. 못 구해요. 그래서 요 값을 사인 법칙에 있어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거는 이렇게 커플링이니까 이렇게 커플링 된다. 부르치 있잖아. 그러면 잘 봐봐. 자, 형준아. 이 밑에 값이 지금 변화가는 거잖아. 뭐 구루틴 변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사인 세타가 이 밑에 게 크면 클수록 최소값 아니야? 그치? 그러면 사인 값의 최대값은 뭐냐? 사인의 최대값은 무엇이야? 1 아니야? 이게 1일 때 최소야. 이게 1일 때 최소야. 1일 때. 왜냐면 사인 값이 최대가 돼야지만 이게 최소가 되는 거야.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소값이 나오잖아. 근데 사인 값은 우리가 최소가 정해져 있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인 거고. 그러면 그때 세타 몇이 되는 거죠? 45도가 되는 거죠. 이 상태로 못 풀어요. 둘 다 바뀌니까. 이건 한쪽이 고정됐잖아. 그럼 이것만 최대값이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이게 1일 때니까 9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9루트 2.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죠. 이렇게 변형을 시켜놓으면 조금 어려워지거든. 그냥 사인 법칙만 딱 대놓고 쓰면 좀 쉬운데, 이거 봐봐. 큰 삼각형에서 여기 9루트 구했죠. 또 이 작은 삼각형에서 이렇게 사인 법칙 썼죠. 그러니까 이게 사인 법칙을 한 번만 쓰면은 문제가 좀 쉬워. 그러니까 언제 사인 법칙 한 번만 쓰냐? 삼각형이 하나만 나와. 그럼 이건 쉬운 거야. 왜냐면 어차피 사인 법칙 한 번밖에 못 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삼각형이 여러 개가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여러 군데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 기준으로 다 돌아가는 거야. 여기에 근본은 뭐냐? 다 삼각형 놀이야. 근데 삼각형이 적어. 이거 무조건 풀어야 돼. 이렇게 다 삼각형이 적게 나오는 거는 이건 쉬운 문제라고 했다. 손을 대세요. 삼각형이 겁나 많아. 뭐가 막 복잡해. 그럼 이제 어려운 거야. 그럼 이제 그래 버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이 많이 나오면 어려워. 좀 문제가 좀 어려워. 근데 이제 나는 또 문제가 나오는 걸 풀고 잘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수도 있죠. 누가? 우리 수민이가. 그럼 이제 수민이가 풀면 되겠죠. 그치 수민아? 그럼 여기서는 봐봐. 809번이 왜 어려운 문제인지 알겠어? 809번 보세요. 삼각형이 겁나 많아. 809번 봐봐. 야, 뭐, 여기 뭐 하나? 이렇게 삼각형이 몇 개? 지금 뭐 합치니까 좀 더 안, 지금 삼각형이 좀 많네. 그치, 형준아? 사실 좀 많이 숨은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인 삼각함수 활용 문제 중에 어떤 게 어렵냐라는 거를 보통 분간할 때는 삼각형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려운 문제용이 높겠구나 생각하면 되고 삼각형이 없어. 오케이. 이건 내가 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09번은 우리 나중에 우리 수민이가 이제 들어오면 일단 나중에 풀지 마세요. 나중에 풀어줄게요. 810번. 좀 쉬운 거 위주로 하다가 끝내야 됩시다. 10시 반까지 하는 거니까 쉬운 거 위주로 좀 봅시다. 자, 얘는 풀만한 거야. 왜냐면 딱 보니까 삼각형이 몇 개가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월이 나왔잖아.
원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삼각형은 누구냐면 내접하는 삼각형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 되게 많이 쓰여진다? 내접하는 삼각형. 그럼 여기 내접하는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ABD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ABD. 자, 모두가 원주 위에 있어야 돼요. 요게 첫 번째 내접하는 삼각형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ACD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내접하는 삼각형. CD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첫 번째 각 DAB 요거 세타 사인 세타가 10분의 7을 줬고요. 자, 요 문제에서는 삼각형 두 개가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둘이 연결이 돼요. 그걸 누가 링크를 거냐? 그놈의 링크는 누가 거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둘 다 매저번의 반지름이 같아요. 자, 둘이 똑같은 원의 뭐가 되는 거죠? 삼각형이죠.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봐봐, 이 ABC, ABD라는 삼각형의 사인 법칙이나 삼각형 ACD의 삼각형의 사인 법칙이나 한 삼각형은 아니긴 하지만 값이 같을 거야. 왜냐면 우리 알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뭐가 된다? 2R이잖아. 근데 지금 이게 둘 다 삼각형이 매저원의 반지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이쪽 삼각형에서도 2R인 거고 이쪽 삼각형도 2R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사인 법칙이 서로 같아진다는 건 아닐까? 있는 거. 사인 법칙. 이게 둘 다 똑같이 내접했기 때문에 한 삼각형은 아니지만 사인 법칙을 같이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 놀이죠. 그럼 잡아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인 세타분의 5가 첫 번째 나오겠죠. 사인 법칙이 되겠죠. 삼각형 ABD에서 뭐가 나온다? 사인 세타분의 BD가 첫 번째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두 번째가 DAC가 여기에. 이거는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여기 세타 프라임 할게. 요 삼각형의 사인 법칙 뭐냐? 사인 세타 프라임 분의 뭐가 같다? 2가 사인 법칙. 이걸 구하는 거야. 세타 프라임, 사인 세타 프라임을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근데 이 둘은 사실은 원래대로는 같을 수가 없죠. 삼각형이 서로 다르니까. 근데 외접원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원에서 내접하기 때문에 이 둘이 같다라고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거예요. BD는 지금 5예요. 이건 옵니다 지금. 사인 세타는 몇이라고 했죠? 10분의 7이라고 했어요. 같이 쓸 수 있다. 그냥 둘이 똑같이 반지름이 R로 똑같을 거니까. 내접하는 반지름이 똑같을 거니까. 둘 다 같은 원에 내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원에서 내접하게 되는 삼각형들이 나오면 이것도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알고만 있으면. 그냥 사인 법칙을 막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삼각형을 막 넘어 띵겨가지고 막 써도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반지름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알아놓기만 하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거죠.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읽기만 하면 쉽겠죠? 두 개의 삼각형이 원에 다 둘 다 내접해. 그러면 그냥 사인 법칙 갖다 그냥 쓰면 되겠다. 그럴 때 풀만하다. 어렵지 않다. 공식만 알아도 풀겠구나. 오케이?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만 알았어, 선생님. 같은 원에 내접해. 오케이, 사인 법칙 다 써. 막 다 가는 거야. 그냥 범용적으로 다 쓰는 거야. 그러면 끝나.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알아두면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빨리빨리 풀고 어려운 건 이제 제껴요. 그 다음에 수요일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또
전략적으로 맞을 것만 맞고 어려운 건 째기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수혈에 집중. 뭐 이 정도면 조금만 여러분 연습하시면 아직 우리 한 5주 남았잖아요. 연습하시면 돼요. 쉬운 거 위주로만 몇 개, 너무 복잡하지 않은 거, 막 삼각형 여러 개 나오고 보면 복잡해요. 이런 거 말고 조금 쉬운 거, 교과서도 보면 좀 쉬운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좀 연습하면서 해볼 거라는 거죠. 너무 복잡한 거 일단 빼. 복잡한 거 연습해봤자 사실 근데 정말 슬프지만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 어렵게 되면. 사실. 이게 도형 문제가 좀 짜증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형 문제는 웬만하면 시험 볼 때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투자한다고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 만약에 뭐 화수나 백양에서 진짜 찍어줬어. 대놓고 이러이러한 삼각함수 활용 문제 낼 거라고 찍어주지 않는 이상은 되게 어려운 문제 맞추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좀 시간 있을 때 오늘 우리 수민이는 좀 죽어가고 있네요. 오늘은 조금 그릴 때 선생님 좀 힘들겠나요? 자, 그럼 이제 대략 곱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 사인 세타 프라임은 10분의 7 곱하기 2랑 같다. 갖고 나면 5분의 7이죠. 5로 나눠요. 그럼 사인 세타 프라임은 5로 나누니까 25분의 7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과 오잖아. 근데 괜찮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하면 뭐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사인 법칙 자체가 공식이 너무 복잡하진 않잖아요. 아니? 상문제 말고 야 봐봐. 814번을 딱 보더라도 벌써 삼각형이 겁나 많지 않냐? 814번 보세요. 그치? 형준아 814번 딱 보는 순간 벌써 어려워 보이죠? 삼각형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쉬운 거고 어떤 게 어려운지 알겠죠? 야 근데 봐봐 812나 813은 어려울 수가 없는 거야. 왜냐 810을 표현 13은 삼각형 몇 개 있냐? 몇 개 있어요? 한 개. 이거는 풀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건 절대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절대 어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도 나오는데 쫄아가지고 이제 패스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 다현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뭐를 한번 풀어보냐면 812번을 풀어볼 건데 812번 이때 되게 많이 나와. 812번에서 코사인 B 더하기 C는 뭐로 바꿔야 돼? 내가 알려준 적이 있어. 저번 시간에. 삼각형이 나왔어. 기억 안 나니? 삼각형 나오면 그거 있잖아. 잊었냐? 되게 많이 나온다. 해서 다현이 기억나냐? 삼각형 나오면 뭐 어떻게 기억나냐? 목요일에 했었는데 얼마 안 됐다? 따끈따끈한데 삼각형 나오면 그 심심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라고? 삼각형 나오면? 뭐야? 그래 이거 쓴다고. 이게 812번도 그대로 들어가요. 812번도 보면은 4 코사인 A랑 갑자기 생뚱맞게 코사인 B 더하기 C 이렇게 주잖아요. 이때 당연하겠지만 이 B 더하기 C를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될지가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삼각형 너무 대충 느낌이 되잖아. 뭘 바꿔야 되겠냐고 형들아. 그래 8-1. 근데 이게 삼각형 성질이 쓴다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성질이 활용해도 나와요. 쉬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거는 삼각함수 활용은 내가 꼭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는 뭐 절대로 모르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범용적으로 다 나와요. 그리고 이거 모의고사도 맨날 나와요. 그래가지고 알아두기만 해도 일단은 공식만 알아도 돼. 뭐 사실 증명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증명 못해요. 공식만 딱딱 외워서 쓰기만 해도 돼요. 일단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그러면 주환이가 뭐로 바뀌냐? 마이너스 코사인. 오 죽지 않았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결론은?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A가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몇이다? 마삼이라고 주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에서 바뀌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 코사인. 그럼 코사인 제곱 A가 결론은 뭐를 준 거냐면 4분의 3이라고 준 겁니다. 그럼 사인값 나오잖아. 맨날 쓰잖아. 사인 A 몇이겠냐? 우리 주원은? 사인 A 몇이겠어? 사인 A. 또 사실 다 알잖아. 사인 제곱 A랑 코사인 제곱 A 더하면 1이어서 이게 지금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몇인 거죠? 4분의 1이 되겠죠? 이게 4분의 3이니까
그러면 사인 A는 몇이겠냐? 사인 A 몇이 되겠냐?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사인 제곱 A가 4분의 1이잖아, 지금. 그럼 사인 A 몇이야? 그래. 어차피 이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수로 불가능해. 왜냐면 사인은 180도까지 양수니까. 그럼 끝난 거죠. 사인 A를 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인 법칙은 한 번 쓰면 끝나. 왜냐면 이게 삼각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뭐 2개 쓰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인 법칙 어떻게 되냐? 사인 A분의 A가 지금 3이죠. 이게 2R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삼각형 하나 나오면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거든?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사인 A를 주려고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빌드업을 한 거지. 시동을 건 거죠. 코사인 법칙 활용 같은 거 써서. 그러면 이게 지금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게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잡으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분의 3이니까 이게 6이 되잖아. 6이라는 얘기는 반지름 게 몇이라는 거냐, 형들아. 그래요, 이게 다. 이거는 사인 법칙 쓰는 게 어려울 수가 없는 게,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뭐, 당연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사인 법칙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앞에서 배웠던 걸 활용해서 사인 A를 구하라.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인 거예요. 이거는 뭐 사인 법칙 쓰는 게 어려울 수가 없죠. 왜냐면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어려울 게임이야.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유형 3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유형 3번, 4번 하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한 2개 정도 풀면 오늘 또 수업이 피강이 끝나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2개 정도 풀면 끝나니까. 근데 사인 법칙 자체는 어렵지 않지? 조원아. 아, 커플 하는 거 놓쳤어? 그거 말고 뭐. 나중에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놓친 데만 봐, 놓친 데만. 아니,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사인 법칙 자체는. 뭐, 지금 쓰고 있지만, 공식이 뭐 되게 복잡하냐. 그러진 않잖아. 뭐, 사인 A분의 A. 이게 딱, 이쁘잖아. 딱, 규칙 있잖아. 사인 A분의 A. 사인, 이쁘, 뭐, 커긴 것도 아니야. 사인 A면 A야. 사인 B면 B야. 이거 모델은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냐? 형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아니, 공식이 이쁘잖아. 이렇게 탁탁탁. 깔맞춤 딱 지켜가지고 딱 주의 딱 맞춰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거 공식, 이건 웬만하면 다 외우지 않을까. 공식이 다 이쁘잖아요. 안 이쁘냐? 이쁘잖아요. 주의 딱 맞춰가지고. 그죠? 2개 하고 빨리 끝내봅시다. 사인 법칙만 배우고 있어요. 5분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6분의 B 더하기 C, 그 다음에 7분의 C 더하기 A인데,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변의 길이랑 뭐가 정비례한다고 했냐면, sin A, sin B, sin C 값에 관한 얘기는, 그럼 뭐가 하는 얘기냐면, 변의 길이로 보자면, A 대 B 대 C랑 같다는 거죠. 정비례하기 때문에. sin 각의 B는 변의 길이 B랑 같다. 그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게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보면 뭐냐면 sin A, sin B, sin C 관한 거는 A, B, C 길이의 B를 관한 거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3개짜리 나오면 이거 우리 지수 때 좀 많이 했었는데 지수할 때 이거 표기할 때 뭐로 해놓고 표기하면 좀 편하냐면 이거 K로 놓고 표기하면 편한 거 기억나요? 이거 막 지수 나올 때 막 3개짜리 있으면 내가 그거 K 놓고 하는 게 좋아 얘기했던 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A, B, C를 다 K로 표현해요. 수혜서 기억나? K 놓고 했던 거? 그래서 이게 한 문자로 나타낼 때 이게 훨씬 편하거든? 그리고 이거 식 몇 개 준 거냐면 이거 없을 때 해봐. 등호 2개니까 식 2개 준 거예요. 이게 식 3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A, B, C가 안 나와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부정방정식으로 들어온다 하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A 더하기 B는 그럼 뭐가 됐냐? 곱해주니까 5K. B 더하기 C는 6K.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7K예요. 그래서 A, B, C를 표현하는데 조원아, A 없애고 싶냐? B 없애고 싶냐? 너의 선택은 뭐냐? B? 그럼 여기서 둘을 빼요. 둘을 빼면 B가 날아가겠죠?
그럼 A 빼기 C가 나오겠고요. 뺐으니까 마이너스 K가 됩니다. 뺀 거예요. 그냥 B 날린 거야. 그럼 이제 두 개 가지고 또 노는 거죠. 이번엔 누구 없애고 싶냐? A냐 C냐? C. 그럼 더해요. 더하면 C 없어지겠죠? 더하면 2A가 남습니다. 더하면 몇 남죠? 6K. 그러면 A가 뭐가 나오냐면 3K인 거예요. 됐죠? 그럼 A 3K에다 집어넣으면은 B는 몇 K가 나오냐면 B는 5K 돼야 되니까 2K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또 A 3K 였다가 집어넣으면 C는 몇 K가 나오는 거죠? 4K. B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A, B, C를 넣으면 3K, 2K, 4K니까 이거의 B는 뭐로 약분하면 B가 나오는 거죠? K로 다 약분하면 나오겠죠. 3대 2대 4가 된다. 그래서 사인 값의 B를 구하라고 하면 어떤 길이의 B를 구하면 되냐면 변의 길이의 B를 구하면 된다. 만약에 변의 길이의 B를 구하라고 하면 분명히 반대로 사인 각의 B를 구하면 될 거예요. 교차해서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이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를 활용해서 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재미는 없겠지만 뭐 이런 게 사인 법칙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이게 작년에 모고 때도 이런 거 나왔고 비스무리한 게. 그 다음에 수능에도 비스무리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뭐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 일단 뭐 조금만 연습하면 풀만한 문제여서 올해도 나올 수 있겠죠. 잘못하면 이제 내신에서도 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 내는 거죠. 뭐 이런 거 이제 연습 좀 하면은 맞으니까 연습 좀 하셔가지고 뭐 쉬운 문제 나오면 맞추세요. 이 정도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안 돼도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 그걸 알았을 때 817번 같은 걸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자 봐. 817번을 딱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비례식인데 sin A 더하기 B잖아. 이게 뭐랑 같은 건지 알아? sin 파이 마이너스 C거든요. 이게 sin C. sin C. 2, 3번이니까. 그러니까 sin A 더하기 B는 뭐랑 같냐면 sin C랑 같아요. sin B 더하기 C는 뭐랑 같냐면 sin A랑 같아요. 그래서. sin C 더하기 A는 뭐랑 같냐면 sin B랑 같아요. 근데 이게 2대 3대 4거든요. 그럼 뭐야? 이게 이 사인 값의 B라는 거는 뭐의 B랑 똑같냐면 C 대 A 대 B의 B랑 같아요. 변의 길이 B랑 똑같은 거예요. 사인 값의 B는 누구랑 같다고요? CAB잖아. CAB의 B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C 대신에 2K 집어넣고 A 대신에 3K 집어넣고 B 대신에 4K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끝나요. 끝이에요. 그게 817번 문제야. 비례식 문제예요. 끝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뻔하거든요. 이게 사인 값 주면 변의 길이 찾으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문제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 넘어갑시다. 마스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띠리리. 자 이거 진짜 쉬워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로 방금 걸 이해했잖아? 겁나 쉬워. 이건 진짜로 못 풀면 인간이 아니야. 잡아봐. 이게 A 빼기 C는 sin B잖아. 그죠? 그 다음에 A sin A죠. 이렇게. 그 다음에 C sin C잖아. 사실 우리가 이거를 다 변의 길이로 할 수 있는데 봐봐. sin A분의 A가 2R이니까 sin A는 자리 바꿔봐. sin A는 뭐랑 같냐면 2R분의 A랑 같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봐봐. 삼각형은 결정하네. 삼각형은 결정을 하면 우리가 다 누구로 집중하면 되냐면 자 봐봐. 뻔해. 삼각형 결정 문제가 나왔다. 나올 일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각을 다 변의 길이로 바꿔요. 10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in A는 뭐로 바꾸라는 얘기야? 2R분의 A로 바꾸라는 얘기야. 왜냐면 변의 길이가 나와야지만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얘 보자마자 뭐로 바뀌겠냐 그러면 주어나. 뭐로 바뀌겠냐. 2R분의 B로 바뀌는 거야. 각을 다 변의 길이로 바꿔요. 이렇게. 체인지. 이것만 알면 이 문제 풀려요.
마찬가지로 A 사인 A는 뭐 되는 거야? 2R분의 A인 겁니다. 자, 사인 C는 뭐로 바뀌는 거죠? 2R분의 C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다 뭘 곱하겠습니까? 뭐 곱하겠냐, 양변에다? 1 곱하겠지. 그러면 거의 이제 피타고라성이 나오거나 인수분해 되는지 그래요. 거의 딱 정해져 있어요, 패턴. AP 빼기 CP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잠깐만 A-C는 B를 그냥 놓을게요.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하면 A 빼기 C A 더하기 C가 되겠죠. 맞아. 그럼 이쪽 넘어갈게요. 이거 이쪽 넘길게요. 넘겨서 인수분해가 되죠. 넘기면 0이고 A 빼기 C에 A 더하기 C 마이너스 B에 A 마이너스 C라고 하면 A 마이너스로 묶을 수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죠. A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은 A 더하기 C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0이 안 돼요?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0이 안 돼요. 인수분해.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이거 하고 이제 끝납니다. 자, 삼각형 결정 조건 기억나냐, 혹시?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봐봐, 여러분들. 가장 긴 변이 있어. 근데, 첫 번째,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짧아, 합한 게. 그럼 이거 이렇게 세웠을 때, 여기 붙겠냐? 절대 안 붙어. 생각해봐. 이거 이렇게 세웠어. 이거 그냥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거.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주원아, 맞아. 세워서 붙여야 되잖아, 삼각형 돼. 그러면, 같을 때도 삼각형 나올까? 같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대놓고 이렇게 세울 거 아니야, 같은 길이로. 아니, 안 맞아. 같아도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더 커야 돼. 안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거든. 이게 세워도 이게 암연결이 돼. 결론 봐봐. 이게 0이 됐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A 더하기 C가 B랑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이랑 같다는 얘기거든. 이건 삼각형이 아닌 거야. 무조건 두 변이 더한 게 커야 돼.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돼. 그러니까 삼각형 결정적으로 만족해야 돼. 0이 안 되고. 그럼 뭐랑 같다는 거야? A 빼기 C가 0이니까 A랑 C랑 길이가 서로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대본에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삼각형 결정 조건이 나오면 각을 다 변의 길로 바꿔. 그 다음에 보통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해서 0 되는 걸 찾는데 그때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게 있고 안 만족하는 게 하나 빠집니다. 빠져서 문제가 답이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